네, 이거 커스터머 쪽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록을 하고요. 추가 페이지는 문제를 내드렸고, 요거를 한번 오늘 해볼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HTML을 미리 제가 드렸고요. HTML을 드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은 충분히 되니까 HTML을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석하고 제가 드리면 HTML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떻게 변수들이 바인딩이 되어 있고 어떤 함수를 쓰는지를 파악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를 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 보도록 하죠. 첫 번째 DIV는 보니까 라벨하고 인풋이 있는데요. 안에 어떤 거를 잘 보시면 되냐면 이제 리액트 쪽에 리액트나 뷰 같은 요즘 최신 기술들은 바인딩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변수하고 HTML에 있는 값들을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잘 보시면 주로 이제 저희는 폼 양식을 보통 많이 쓸 거기 때문에 input 양식을 잘 보시면 텍스트로 되어 있죠. 여기서 밸류는 input 양식의 밸류는 값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하고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의 자바스크립트, 변수인 커스터머의 CNAME, 커스터머 같은 경우 객체고 객체의 속성이죠. 객체의 속성 중에 고객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CNAME이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바인딩.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게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면 화면에 변경돼서 바로 보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리액트와 뷰를 사용하는 이점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쿼리 셀렉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함수를 써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뭐 값을 넣고 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바인딩만 해놓고 값만 싹 변경해버리면 자동으로 화면에 갱신이 됩니다. 여기에 리액트와 뷰의 유명한 바인딩 기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리액트나 뷰로 HTML을 만들어 붙이면 보통 인풋 양식의 밸류랑 바인딩을 많이 시키고요. 그 밑에 바로 이제 함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리액트에서 단방향 바인딩만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방향 바인딩이라 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변수의 값을 A라고 넣으면 화면에 A라고 떠요. A라고 뜹니다. 밸류에 해가지고 A라고 뜨는데 화면에 A를 B로 바꾸면 변수에는 그대로 A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불일치가 되죠. 이게 안 맞죠? 이게 화면에는 B인데 변수에는 A니까 안 맞죠? 이래 되면 이제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리액트에서 해주지는 않고 개발자가 직접 짜야 되죠. 그래서 onChange, 그래서 change 이벤트를 받아서 값이 변경이 되면 이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값이 변경된 값을 이 변수에다가 다시 또 B라고 반영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단방향 바인딩만 되고요. 변수의 값을 바꾸면 화면에 갱신을 해주지만 화면의 값이 바뀐다고 해서 변수의 값을 자동으로 갱신해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단방향 바인딩입니다. 이게 리액트의 기본 특징이니까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감을 잡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인딩을 하면 밸류에다가 값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리액트의 변수, 상태 변수를 연결시켜 놓으면 화면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대신에 화면 갱신은 변수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할게요. 예시를 많으니까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분석한 내용을 적을까요? 여기 지금 CNA는 고객 이름이죠. 그래서 고객 이름, 고객 이름. 코딩을 잘 하신다면 반복되는 패턴이 어떤 걸 보시면 됩니다. 항상 반복되는 애들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파악하셔도 코딩하실 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코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변수명과 함수명이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잘 파악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도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는 어떤 바인딩이냐면 이메일에 라벨이 이메일이죠. 라벨이 이메일이니까 이메일을 입력하는 입력창이고요. 입력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바인딩이 되어 있죠. 자바스크립트, 리액트의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변수와 정확하게 말하면 객체 속성이죠. 객체 속성, 커스터머의 이메일, 객체 속성과 이 HTML, 이 HTML 양식이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면 A 값을 A로 바꾸면 화면에 A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리액트의 바인딩 기술이고, 마찬가지로 얘를 화면에서 B로 바꿨다고 해서 얘가 B로 바뀌지 않는다. 않는다. 그래서 밑에 체인지가 일어날 때 input 양식의 값이 변경이 될 때 이 함수가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 함수에다가 화면에 B를 바꾸면 B로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메일 시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했으니까 밑에다가 간략하게 주석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가지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이 준 HTML을 미리 내가 알 수 있게 주석을 딱딱 붙여놓고 HTML 굉장히 길거든요. 붙여놓고 주석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폰이죠. 폰 라벨이 폰이고요. 폰에 있는 입력 양식과 지금 또 바인딩이 되어있죠. 고객 객체의 폰이라는 속성과 밸류 쪽으로 보시면 바인딩이 되어있고, 이거는 반방향 바인딩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코딩해야 돼서 함수를 하나하나 체인지에 걸어놨습니다. 이거는 전화번호죠. 전화번호 시작. 그 다음에 전화번호 끝. 고객이름 시작, 이메일 시작, 전화번호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 양식이 3개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저장 버튼입니다. 저장 버튼 시작, 저장 버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HTML 분석을 끝낼게요. 저장 버튼 HTML을 들리면 한번 분석해보고 분석 따라보고 따라보시고 어떤 함수가 걸려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 버튼에는 클릭 함수, 클릭 이벤트가 걸려있는데 함수명이 save customer가 여기 지금 걸려있는 게 보이시는 거죠? 됐지요. save customer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함수가 어떤 게 걸려있는지 다 파악을 했고, 바인딩은 뭐가 되어 있는지, 어떤 변수와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 다 파악을 했죠. 객체 변수와 객체 속성과 바인딩이 되어 있죠. 다 파악을 했네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해봅시다. HTML을 닫아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브미티드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적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리액트에서 서브미티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빈 양식이 보인. 빈 양식은 이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빈 양식 시작입니다. 빈 양식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가 빈양식 빈양식 그래서 뭐 주소고 만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빈양식 시작 빈양식 끝이네요.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맞나? 맞죠. 맞죠. 맞나? 소스가 이렇게 있네. 그렇죠. 예, 빈양식 시작 빈양식도 이렇게 되고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요게 이제 뭐죠? 예. 네, 그래서 서브비트가 없으면 빈양식이 보여드릴까? 네. 없으면 빈양식이 보이고 네, 서브비트가 있으면 예, add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이 보이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 고객을 추가할래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예, add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뭐냐면 서브미트가 있으면이죠. 있으면 밑에 add 버튼과 함께 예. 뭐라고 적혀있죠? 영어로 적혀있긴 한데 이렇게 적혀있죠. 유 서브밋 성공했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객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add 버튼과 함께 메시지가 성공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브밋은 언제 얘가 트루가 되냐면 얘가 트루 폴스거든요. 얘가 트루 폴스입니다. 같이 트루 폴스인데 얘가 폴스죠. 폴스고 밑에가 이제 트루죠. 이렇게 되면 언제 얘가 트루가 되냐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에 얘를 트루로 바꿔주면 요게 보였다가 다시 빈양식이 얘가 초기화가 돼서 다시 폴스가 되면 다시 또 빈양식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버튼에도 onClick 이벤트가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죠? new customer 새로운 빈양식을 열어주는 예,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서브미티드라는 변수에다가 폴스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요게 폴스니까 두 번째 사망 연산자에서 빈양식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꼭 이렇게 짜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망연산자입니다. 사망연산자 짜주시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내드리고 자바스크립트 HTML을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보내드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짜봅시다. 그리고 그 채점 다 끝났고요. 오늘 피드백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만점은 3부. 계속 만점 잡아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만들어 볼게요. HTML 분석은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HTML 그 소스를 끌고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리액트 해봅시다. 리액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임포트부터 할게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리액트는 예전에 화면만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어요. 백엔드랑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엔드 통신 모듈을 가져와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놨죠? 백엔드 통신 함수. 그래서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 이게 CRUD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죠. 이름이 뭐냐면 이제 임포트 하시고 그냥 사용하지 말고 오늘 임포트 하셔야 돼요.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백엔드 공개라고 CRDB. 그다음에 이거는 안에서 엑시오스라는 모듈을 사용하죠. 그래서 공시를 합니다. 엑시오스를 설치를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CRDB 함수를 다 만들어놨어요.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함수만 호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바스크립트부터 변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변수 정의하고요. 밑에는 함수 정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정의는 first 해서 먼저 무슨 변수를 정의할 거냐면 일단 빈 객체를 정의해 볼게요. 빈 양식이 필요하니까 저희 리액트랑 뷰는 어떻게 되냐고요? 변수를 조작하시면 화면이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빈 객체를 넘기면 화면에 다 지워지겠죠? 다 지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변수만 조작하시면 돼요. 화면 신경 쓰시고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itial first of 빈 객체를 하나 만들고 state 빈 객체 상태에 이걸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id는 null 그래서 초기화를 잘 볼게요. 얘는 문자에는 이걸로 초기화하시면 돼요. 빈객체 정의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연수 초기화 그다음에 메인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변수를 정의할게요. 상태 변수 정의. 상태 변수는 use state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first 하시고 use state 하시고요. initial customer state 커스터머 길어서 밑으로 내릴게요. 네, 예전에 리액트를 해봤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이게 상태 변수 여기다가 유스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까 말했죠 리액트의 특징이 변수 바인딩 데이터 바인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조작하면 화면 자동이 갱신이 돼서 화면이 다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하나만 더 만들게요. 상태 변수. 상태 변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유스 스테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사용법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사용법이 어떻게 되네. 컨스트하고 대괄호 이렇게 하고 변수명 그 다음에 세터가 되죠. 세터는 자바스크립트에 펴주죠. 그래서 변수를 저장하는 함수 set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고 use state 이렇게 해서 여기에 초기값 초기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펄스가 초기값이 되는 이 변수에 들어가는 초기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초기값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빈 객체를 위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의 정체는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객체고 얘랑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 값을 커스터머가 이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밑에서 필요한 서브미티드가 있었죠. 이 상태를 가지고 버튼을 보여줄지 빈 양식을 보여줄지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폴스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연수의 용도를 적어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저 새로운 고개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적은 거를 백엔드로 보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죠. 고객 객체 변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밑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거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tr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초기 값이요. false가 되죠. 이거는 저장 여부 변수가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좋죠. 하다 보면 못하가 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조심해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 뽑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수는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터머나 서브미티드가 다 HTML에 상태 변수들은 다 HTML에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지만 컨트롤 F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변수 만들었죠? 만든 게 밑에 있어야 돼요. HTML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 보시면 인풋 양식에 밸류에 보시면 얘가 객체라고 했죠. 객체의 속성으로 시네임 속성으로 커스터머 객체 이 속성으로 밸류와 바인딩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바인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HTML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지금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든 거죠. 만들었고 또 바로 밑에 서브미티드 상태 변수 만들었죠. 거의 90%는 HTML에 있는 거를 보통 상태 변수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있어야 되죠. HTML. 그래서 찾아보시면 HTML에 서브미티드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바로 여기 있죠? 요 변수가 보이시죠? 그래서 HTML 요 영역에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바인딩, 이것도 이제 바인딩이죠. 바인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TML 요 양식 안에 중괄호로 바인딩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얘가 true이면 이거를 보여주고 얘가 false이면 빈 양식이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뭐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이브 함수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깎기 읽긴 한데 저장 함수 바로 만들어 저장 함수. 네, 저장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나요? 저장 버튼을 클릭,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과 함께 onClick 이벤트의 함수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걸 좀 적을게요. 그러니까 적어서 필요 없는 걸 좀 적고요. 버튼은 이쪽 버튼, 여기 밑에 있는 저장 버튼 주석 적어놨죠. 여기 밑에 보면 onClick의 save customer라고 해서 함수가 하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죠. save customer가 복사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어떻게 만들죠? NFN 그래서 단축키 NFN 적고 함수 이름은 save customer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변수는 없고요. 이렇게 다시 됩니다. 됐죠? 그래서 bar하고 데이터 나오고요. 진행 하고요. 여기는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입력한 값 customer.cname 요거를 넣고요. 이 customer.cname은 그 저장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전부 다 화면에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입력 값과 얘가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화면에 입력을 하면 저 변수의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수동으로 바인딩이 상태고 요거를 요 데이터라는 요 객체 변수에 임시 변수에 따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도 커스터머 이메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폰또 커스터머 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장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저장은 기본키 제외입니다. 저장하실 때 기본키는 제외하고 스프링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스프링에서 받아서 저장을 하실 수 있죠. 기본키까지 보내면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죠. 기본키 제외. 그래서 지금 기본키가 아이디가 없지요. 그래서 3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 객체고요. 저장용도 임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임시 객체에다가 넣어놓고 통신 함수를 볼게요. 통신 함수 중에서 저장 함수죠. 저장 함수. 그래서 통신 함수는 위에 만들어놨죠.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에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저장 함수는 프리미티브고 매기변수로 위에서 임시 객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주석 적어드리면 화면의 고객 이름 입력 값이고요. 얘는 뭐죠? 화면의 고객 이메일 입력 값이 되고요. 얘는 화면의 고객 폰 넘버 입력 값이 됩니다. 이거를 딱딱딱 받아서 임시 객체에 딱딱딱 집어넣고 얘를 백엔드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 크리에이트 데이터 이렇게 되고요. 됐죠? 그래서 하면 den과 그 다음에 캐치로 이루어지는데 den은 이게 이렇게 되죠. 화살표 함수의 리스판즈 이렇게 해서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캐치도 마찬가지로 이 하고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 형태는 항상 반복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익히시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지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이거는 성공을 의미를 합니다. 대는 성공을 의미를 하고 캐치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 어디서 주냐면 백엔드 쪽에서 보내줍니다. 성공이면 성공이라고 보내주고 실패면 실패라고 보내주고 그러면 프론트 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스를 성공이든 실패든 소스를 다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이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실패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놓기만 하면 되고요. 성공할 때는 성공 처리를 하면 되고 실패할 때는 실패 처리를 하면 되는데 실패 처리가 간단하죠? 콘솔에다가 먼저 찍겠습니다.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됐죠? 됐죠?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예. 성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백엔드 쪽에서 백엔드 저장 성공 후 백엔드 저장 성공을 의미하고 예. 객체를 하나 보낼 겁니다. 성공하고 나면 세이브 하시면 그 스프링 코딩 하실 때 세이브 하시면 객체가 하나 리턴이 됐잖아요. 저장된 객체가. 그래서 저장된 객체가 이렇게 프론트 쪽으로 날라오는데 이거를 저장해 볼게요. 커스텀으로 세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체죠. 객체니까 이거는 백엔드에서 보내준 객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리스판즈 데이터의 아이디 이렇게 하고요. 줄 복사해서 그래서 아이디 그다음에 네임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뭐죠?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실네임 그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장된 객체죠. 저장된 객체 받았고, 네, 그래서 커스터머의 프론트에 리액트 상태 변수인 커스터머에다가 소품별로 넣어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브밋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true로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장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렀으니까 저장 버튼 클릭 작성으로 뭐라 하면 되죠? 예, 상태 변수 서브밋을 true로 원래는 펄스로 되어 있었죠. true로 변경하는데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되고 항상 리액 케이스는 세터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됐고요. 마지막에는 네, 콘솔 로그 구독, 콘솔 로그 돌려. 출력. 네, 그래서 콘솔.로그 하시고 예, 어떤 데이터가 날아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 리스판즈 데이터가 백엔드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를 기니까 여기까지 한 거를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렸고요. 네, 저장 합수가 굉장히 길었죠. 아파트 넓고 나머지 함수들도 만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계속 수가 길어가지고 네, 제가 길게 걸릴 것 같아요. 하나의 예제를 지금 이제 백엔드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백엔드를 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프론트 백엔드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만드실 거는 이게 좀 기니까요. 항상 글 때는 접으시면 돼요. 접으면 좀 짧아지죠. 네, 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들었네요. 접고요.
다음에 뭐를 만들어야겠죠? 간단한 거 만들죠. 그래서 빈 양식 add 버튼 클릭시 빈 양식 제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밑에 서브밋 있죠? 서브밋이 서브밋이 true이면 그래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add 버튼이 저장이 되고 그다음 add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그래서 add 버튼과 함께 성공 메시지가 보이죠? 저장되었습니다. successful 성공 메시지 보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 함수가 하나 걸려있죠? 저장 버튼에 이거를 딱 클릭하면 다시 또 새로운 빈 양식이 보입니다. 빈 양식. 다시 또 고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빈 양식이 보이게 편의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겠네요. new customer. 이벤트 걸린 함수들은 다 구현을 해야 되죠. 없으면 에러 나죠. 그래서 이름이 여기 돼 있죠. 그래서 화살 함수 다축기가 nfn. new customer가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 양식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빈 객체를 넣어줍니다. 빈 객체 저장하시면 이 바인딩에서 바인딩 돼서 어떻게 되죠? 화면이 되죠. 화면 갱신이죠. 그죠? 네. 그래서 변수만 조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수를 저장하셔야 되냐면 커스터머라는 객체 변수를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빈 양식이 이니셜, 빈 객체인 이니셜 커스터머 스테이트 이니셜 밑에 있죠? 밑에 커스터머 스테이트 이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빈 객체를 넣으면 화면이 빈 양식으로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에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브미티드 변수로 초기화라는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세터를 항상 부르셔야 돼요. 세터에다가 그래서 애들 버튼 클릭시 빈 양식을 제출하는 거는 다 초기화하는 거죠. 객체도 다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변수도 서브밋 변수도 다 펄스로 최초 떴을 때 시점으로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니셜 커스터머 스테이트는 뭐지요? 이니셜 커스터머 스테이트 여기 있네요. 이게 아이디 있는 다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빈 양식이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액트에서 양방향 바인딩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단방향 바인딩이죠. 리액트의 단방향 바인딩 때문에 이게 되죠. 개발자가 화면이 갱신되면 변수도 갱신하게 함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적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래서 화면에 입력할 수 있는 onChange 이벤트를 걸어가지고 입력값이 바뀌면 실행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밑에 보시면 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걸려 있냐면 onChange 이벤트예요. change 이벤트 함수가 됩니다. onChange 이벤트 함수가 되고 밑에 보면 onChange 이벤트 함수 중에 이름이 뭐죠? 열어볼까요? 이거 하나 갖고 하나만 열어볼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 이름을 화면에 이름을 A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onChange 바뀌었죠?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handle into change라고 실행이 되고요. 이름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이메일을 또 바꿨습니다. 이메일을 AA라고 바꿨어요. 바꿨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onChange 이 함수가 실행이 그 함수명이 똑같죠? handle into change로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각각의 양식이
양식이 변했을 때마다 다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요 onChange 함수를 이름을 달리해서 이게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잖아요. 함수를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달리해서 세 개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서 세 개를 다 공유해서 쓰든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개로 각각 만들면 코딩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고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보통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딩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세 개의 입력 양식이 각각에 대해서 값이 변경됐을 때마다 각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변수의 값이 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했죠. 예전에 했죠. 이게 근데 코딩은 계속 똑같아요. 앞에서 이해만 하시면 이거를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코딩이 되냐면 컨스트 하시고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핸들 인풋 체인지죠. onChange 함수를 잘 보십시오. 이벤트 핸들 인풋 체인지. 그리고 복사해서 복사해서요. NFA 함수 만들고 NFA 함수 만들고 복사해서 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 변수로는 이벤트를 하나 받아야 되고요. 이를 하셔도 되고 이벤트 복사조심 마시고 이벤트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계속 재활용입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벤트에 보면 이벤트 타겟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벤트 타겟이 뭐냐면 저번에도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가 이벤트 타겟입니다. 이벤트 타겟. 만약에 화면의 값을 변경을 했다면 그 변경한 그 컨트롤이 이벤트 타겟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 안에다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구조분해 할당이 있었다고 구조분해 할당에 의해서 이름과 네임을 각각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타겟점 네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를 열어볼게요. 이벤트 타겟점 네임은 뭐냐면 만약에 고객 이름을 변경을 했다 치면 요 인풋에 변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벤트 타겟은 현재 요겁니다. 요 컨트롤이에요. 요 컨트롤에서 네임이 뭔가요? 네임이 뭐죠? cname입니다. 그죠? 네임이 뭐죠? cname이고 그 다음 value는 뭐죠? 입력한 값, 화면에 입력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cname은 화면에 입력한 값 A로 변경을 했으면 A 이렇게 되겠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타겟의 네임은 cname이고 이벤트 타겟의 value는 얘입니다. 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메일을 수정을 했다 하면 이벤트 타겟이 얘가 되고요. 얘가 이벤트 타겟이 되고 이벤트 타겟의 네임은 이메일이 되고 이벤트 타겟의 value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객체의 값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은 뭐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고 점점점 연산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스터머 요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객체 값을 수정하시면 되고 수정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속성에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변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값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객체 값이 수정이 되죠. 어떤 객체? 커스터머 객체가 수정이 됩니다. 현재 클릭한 현재 수정한 화면에서 수정한 값을 현재 화면에서 수정한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요게 요 밑에 있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할게요. 시간 굉장히 많이 지났네. 몇 가지 하고 보내드릴 것 같은데 결과 확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그- 바로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 일단 틀렸네. 바로 불안한 메이면 이거 왜 대갈로가 들어왔지? 이게 들어. 네. 대갈로가 됐죠. 네. 대갈로는 이렇게 되고, 네. 이상하게 됐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VALUE, 왜 오타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에다가 변수를 쓰시고 싶으면 이 속성 이름에는 대괄호를 항상 쓰셔야 돼요. 이 저번에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탑셀에는 변수를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속성에다가 변수를 쓰시고 싶으면 대괄호를 쓰시면 돼요. 여기 규칙이 규칙. 이렇게 규칙이 때문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타를 확인해 주셔서. 네, 그리고 네, 다 되면 확인하면 여섯 문제 드리고 여섯 문제 드릴 푸실 동안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시험 친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이 소스를 리액트 단방량 바인 개발자 직접 코딩하는 온체인지 이벤트 할 수 있죠. 이거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 안 바뀌거든요. 코드가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이해를 하시고 왜 이렇게 코딩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네, 그 다음 질문 주시면 질문 주시고